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해피약국 조엔 약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 조엔 약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맨날 똑같죠. 집 약국 애기, 집 약국 애기. 아니, 그래도 이게 계절이 변했잖아요. 저희가 네. 한여름에 보고 이제 가을이란 말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하고도 이제 10월, 내일부터는 10월이잖아요. 네, 쌀쌀해요 이제 날씨가. 그러니까요. 아침, 그런데 저녁. 우리 약사님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전 요 계절, 봄, 가을. 너무 덥지도 않고 네네. 너무 춥지도 않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음. 겨울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전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여기 텍사스가 은근히 으실으실 이렇게 뼈속까지 추운 그런 날씨인데. 저 동부에서 공부했잖아요. 네네. 정말. 다시는 동부보다 더 춥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동부는 정말 아니었어요. 코와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추위. 그쵸. 네. 그때, 거기에 비하면. 네, 그때는 정말, 네. 그러면 딱인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 주제 제가 아침에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네.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독감 환자가 거의 맞아요. 없었다고 너무 다행이었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워낙에 활동들도 안 하고 다 셧다운이 된 상태에서 또 마스크 잘 쓰고 안전거리 잘 지키시고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올해 특별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푸시하고 권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푸시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또 독감 주사를 안 맞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트윈데믹이다 해가지고 코로나랑 뭐 맞아요. 독감이랑 겹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독감 시즌이 어쨌거나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막 맞아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란다. 네. 독감 주사. 독감 주사. 죄송해요. 요즘 두 개를 다 넣다 보니까. 그쵸. 너무 정신이 없네요. 맞아요. 독감 주사는 언제 맞으셔야 되는지, 또 누가 맞아야 되는지, 네. 또 백신과 코로나 백신과 함께 맞아도 되는 건지, 맞아요. 또 독감 주사 부작용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독감 주사 효과 없다고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가 오늘도 낱낱이 네네.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계란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맞으셔야 되는지, 뭐 시간만 되면은 네. 제가 자세하게. 한번, 네. 그런데 진짜 왜 초창기에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독감 주사랑 같이 맞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같이 쓱 묻혀서 이렇게 막 쓱 묻혀가죠. 처음에는 그 네. 질문지에 있었어요. 다른 백신을 14일 이내에 맞은 적이 있다 없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게 약간 리스크 앤 베네핏인데 내가 그걸 두 개를 같이 맞아서 찾아오는 게 부작용보다는 내가 얻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CDC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독감 주사랑 코로나 부스터 아니면 코로나 그냥 네. 처음 맞으시는 분들 권장드려요. 같이 맞아도 그렇군요. 된다고. 근데 그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네. 같이 맞아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나 또 네.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독감 주사 사실 뭐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주사 별로 효과 없어. 난 안 맞을 거야. 뭐 이렇게 좀 이제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는 상황인데 독감 주사 꼭 맞아야 될까요? 네, 우선 꼭 맞으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꼭 맞으셔야 되고요. 네. 이제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라에서 푸시를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전에는 독감에 걸렸다고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데서 오지 마세요라고 네. 했던 적 솔직히 없잖아요. 맞아요. 독감 걸려도 그냥 독감 걸려도 갔어요. 가고 네네. 또 의료진들도 자신이 걸릴 걸 알면서도 환자를 진료를 했지만 네. 코로나는 약간 달라요. 네. 코로나는 뭐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병원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은 경미한 증상이거나 네. 증상이 정말 숨 넘어가는 거 아닌 이상 집에서 우선 대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텔레닥을 많이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감기 증세, 독감 증세가 있는데
이게 독감인지 또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맞아요. 증상이 또 비슷한 게 그쵸. 있어요.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도 이거를 환자를 오라 그래도 될지 네. 말아 될지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는요 뭐 독감을 제외하고라도 네. 정말 병원에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아. 병상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독감도 그냥 지나가면 괜찮지만 많이들 그냥 또 지나가세요. 좀 네. 집에서 아프시지만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거나 너무 아이거나 네. 고령층이는 정말로 또 좀 심하게 오셔서 호흡곤란 오시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때된 치료를 잘 못 받을 수 치료를 못 있다는 받으실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뭐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백신을 맞으시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더 나빠질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것이 그럼요. 좋다. 그러면은 일단 다 맞아야 하는데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꼭 맞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코로나 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네네. 우선은 정답은 에브리바디가 맞으셔야 됩니다. 네. 모두가 맞으면 더 좋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CDC에서는 원래는 이제 6개월이 넘은 아이들, 그러니까 6개월 생후 이상, 6개월 생후 이상. 6개월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네요. 국민이죠. 네네. 이 맞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제 몇몇 케이스를 빼고 네. 모두 맞으셔야 되는데 그 몇몇 케이스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굳이 어떤 분들이 꼭 이제 머스트로 맞으셔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은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CDC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네. 왜 코로나도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누가 먼저 맞을지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독감 주사도 저희가 지금 빨리 맞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독감 주사가 모질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이제 네. 작년도 솔직히 많은 분들이 맞으시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공급되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또 이게 나중에 되면은 못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데 못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빨리 맞으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왜 생긴 거냐면은 혹시 독감 주사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모질하면은 네. 이 파퓰레이션이 먼저 맞는 게 이제 우선이다. 우선이라고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신다면은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제가 빨리 얘기 드릴게요. 네. 6개월에서 4세 네. 소아들 그리고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들, 뭐 네.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자들, 이제 신경계 질환자들, 치매 환자, 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자들, 혈액질환자들, 당뇨 환자들, 뭐 네네. 거의 근데 그러니까 모든 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네, 그쵸?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50세 이상이 되시면은 요거 하나 들어가요. 맞아요. 거의 들어간다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분들, 네. 그리고 항암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루푸스나 류마토이드 알트라이티스 같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본인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분들은 그러네요. 이거는 맞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독감 시즌에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분들, 네. 아니면 임산부들은 맞으셔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하의 소아들은 백신이 없어요. 못 맞아요. 맞아요. 아파도 치료 방법이 없는 치료 거죠. 방법도 상당히 리미티드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엄마한테서 받을 수 있는 면역은 다 받고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본인뿐만,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는 것도 맞지만, 네네. 이제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도 맞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들, 그리고 인디안들은 원주민들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알래스카 원주민들, 또 고도의 비만 환자들, 의료계통 종사자들, 네. 그리고 5살 미만 아니면 50세 이상의 사람들과 동거하시는 분들, 맞아요. 가족들. 사실은 젊은 분들은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맞아요. 이러는데 사실 좌우로 살펴보면 어리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위에 제가 쭉 말씀드리는 분들의 동거인들 아니면 가족분들은 네, 꼭 네. 맞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뭐 다 맞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맞았어요. 사실 코로나 그 백신도 부작용이 좀 있었잖아요. 심하게 그럼요. 앓으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이 독감 주사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사실 제가 아는 분도 독감 그 부작용 때문에 너무 그 주사 부작용 때문에 맞기 싫어서 언제부턴가 안 맞게 됐다.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그래요. 약사인데
아니 공부하잖아요. 네. 박사인데 자기는 아니래요. 독감 주사 맞으면 독감 걸린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니 근데 뭐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코로나 백신조차도 의료진들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해고가 되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죠? 저희 뭐 그 미국 분이니까 어차피 안 들으실 거니까 저희 예전 약국 분도 안 맞으세요 지금까지. 그래요. 제가 맨날 놀리는데 네네. 안 맞으셨어요. 그런 또 나름의 또 소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의 그 의견은 존중되죠. 네네네. 뭐 근데 그분은 대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실 때마다 뭐 네. 독감에 걸린다, 아니면 뭐 감기에 걸린다고 맞아요. 안 더 맞으시는, 약해진다. 네, 안 맞으시는 분들 계신데, 요건 정말 오해예요. 우선 네. 오해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독감이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우선 독감에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독감 주사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네. 싶은데, 독감 주사 아니면 독감 요즘 이제 코로 하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감 주사는 우선 살아있는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뭐 영원한 난제인데요. 네. anyway, 그 넘어가고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걸릴 수 없어요. 독감에는.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살짝 패스를 하고. 네. 그리고 감기는 독감하고 감기는 엄연하게 다른 질병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세게 걸리는 감기가 독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많으세요. 지금까지도.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혀 다른 바이러스예요. 완전히 완전 달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랑 이제 독감이 다르듯이 네. 이 둘도 다른 질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감기에 걸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감기가. 감기는 그냥 그죠? 걸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참 타이밍도 아이러니하게 딱 걸리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감기라는 질병이 이제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네. 솔직히 1년에 성인이 이걸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한 평균적으로 2번에서 4번 걸린대요. 그렇게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그러네요. 뭐 사람들이 그냥 알러지인가 하고 넘어갔던 게 감기일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은 더 많이 걸려요. 한 6번에서 평균 8번 걸린대요. 맞아요. 아이들은 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네. 그걸 못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기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요. 네. 이거는 뭐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 아닙니다. 네네. 그 코로나 아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기가 걸리는 거고 독감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죠. 요게 네.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데 솔직히 감기 같은 경우는 열도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독감은 맞아요. 미열인 경우가 미열인 있죠. 경우인데 독감은 이제 고열이 동반되죠. 네.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온도가 좀 다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두 개가 전혀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독감 주사를 맞아서 나 감기 걸렸어. 독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그러니까 그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잘못됐다. 거기에서 오는 오류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질문도 몇 가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도 네. 살펴보고 마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감 주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약사님이 족발 먹고 싶다고 선전 나오니까. 선전의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점심때가 가까우니까요. 자, 오늘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 채팅창에 질문이 왔어요. 4950님이 코로나 걸렸을 때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다면 먹어야 할 가정용 상비약은 뭐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걸로요. 라고 하셨는데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상비약이 있나요? 딱 코로나를 위한 건 아니고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드실 수 있는 거로는 우선 뭐 심뜸을 트리팅 하는 거죠. 네. 열이 나면은 타이레놀. 네. 네, 그리고 에드빌 교차 복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제 코가 막힌다라는 얘기가 많으세요. 네네. 코 막히고 뭐 코가 그 코가 막힘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고 엄청나게. 그럴 네, 때는 네. 이제 수라펫이 들어가 있는 알러지 약 드시는 게 좋고요. 뭐 클라리틴 D, 절텍 D 이런 거요. 네. 그러고 이제 또 뭐
또 뭐가 있죠? 가래가 끓는 기침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그럴 때는 뮤시넥스가 들어가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솔직히 특별한 약이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치료약이 네. 지금 뭐 정말 임상실험 중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1838님께서 독감 예방주사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코페이가 제로예요. 네. 보험에서 100%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예방 주사는 이제 그거는 그분들은 제로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인슈런스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뭐 다른 그 약국들하고 봤을 때 제가 한 27불에서 한 29불 사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30불 미만으로 네, 30불 해서 이제 맞으실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 5177님 2월에 화이자 백신 2차까지 맞았고 이번에 부스터샷 맞으려고 합니다. 부스터샷과 독감 주사를 같이 맞아도 되나요? 요 질문 엄청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원래 이거 그러니까요.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냥 얘기 드릴게요. 네, 그리고 워낙에 코로나 맞아요. 백신을 맞을 때 처음에 권고사항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많은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솔직히 매일매일 약간 달라지고 있는 네네. 것도 있는데 정답은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예요. 네. 원래는 저는 이제 CDC 가이드라인 따르는 거고요. 네. 제 개인적인 대신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저는 1, 2주를 띄워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아, 요 백신들끼리 간격을 한 1, 2주는 네, 너무 몸이 힘들 수 있군요. 힘들 수 있으니까 대신 또 나이가 좀 많으시다, 65세 이상 고령자시다 하면 솔직히 저는 최고로는 한 3, 4주까지 띄워주시면 더 좋다고 얘기 드려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젊은 분들, 네. 뭐 요즘 젊은 뭐 대학생들 그리고 약간 저희 좀 어린 분들을 뭐 건강하신 분들은 같이 마셔도 돼요. 네, 뭐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예요, 피지션이에요. 아, 2개 놓으라고 그러고 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 그러니까 그 사실 항체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싸우니까 그런 기간 동안을 좀 잘 버텨내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조금 띄워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명확한 답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해피약국에서도 독감 주사 맞을 수 있나요? 라고 또 올려. 네, 저희 아까 아나운서님하고는 이제 제가 여담으로 했지만 네. 저희 남편께서 또 네.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두셔서 오늘도 또 등장합니다. 그쵸, 각종 종류별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고령자를 위한 것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네. 종류별로 다 독감 주사 약을 구비해 놓았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그렇죠. 원래 한국 분들은 근데 그렇게 심하게 계란 알러지가 있으시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근데 계란 알러지 있는 분들이 그동안 독감 주사를 좀 많이 안 맞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독감 주사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6세 이상, 뭐 2세 이상, 네. 뭐 이런 독감 주사도 있고, 6세가 아니라 6개월 이상도 있고요. 네, 네. 65세 이상도 있어요. 아, 다 그러니까 있어요. 나이 연령대별로 또 어떤 것에 취약하신 분들별로 또 이렇게 종류별로 조금씩 다. 다르기는 아, 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 내가 그냥 평범하다는 게 참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거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별로 이런 거 안 따져도 되니까. 왜냐면 저희 나이 그룹이 솔직히 어떤 거를 맞아도 되는 그룹이기는 해요. 그러게요. 65세 이상 것만 안 맞으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예방 효과를 위해서 맞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코비드 테스트는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5944님. 지금 기침은 하고 있는데 독감 주사 맞아도 될 거. 아, 진짜 이러신 분도 있겠다. 양성 나오셨고 기침만 하고 있고 네. 요 분들은 원래는 코로나가 걸리셨던 분들은 지금 맞으시는 게 좋아요. 아, 모르는 오히려. 사이에 네네. 정말 폐가 펑션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증상은 없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던 분들이어도 요 증상이 없어진 뒤에 독감 주사를 제일 맞아야 좋죠. 되는 거. 아, 그러면 지금 기침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으면 못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언제 테스트를 해서 양성이 나오셨고 네네.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양성이 나온 게 뭐 좀 됐다. 네네. 그런데 아직 잔기침이 남아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죠.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저께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 나왔어요. 그럼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좀 기다리셔야죠. 아, 그렇군요. 아, 그것도 진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코로나 양성이 걸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 팁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요, 다시 이제 독감 주사로 좀 돌아와서요. 사실 그 독감 주사 부작용 중에서 네. 약간 코로나 백신처럼 몸이 무겁고 열이 오르고 뭐 근육통이 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저도 그랬고 네. 독감에는 솔직히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큰 반응을 안 하는데 네, 저는 네. 코로나 백신에는 반응을 좀 많이 했어요. 항상. 네, 네. 그래서 걱정이 참 항상 또 부스터 나오면 이거 맞아야 되지만 맞고 싶지 않은. 고민이 많죠. 그런데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이 워낙에 좀 그런 부작용을 네. 세게 맞다 보니까 오히려 고전에 약간 근육통처럼 왔던 독감 주사 부작용은 얼마든지 좀 맞아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뭐 이런 증상들은 다 CDC에서 볼 수 있는 독감 예방 주사에 따른 네. 부작용이고요. 맞은 자리에 통증, 두통, 발열, 구토, 근육통 다 올 수 있고요. 네. 근데 이 증상들이 감기랑 매우 유사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자꾸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은 이제 부작용일 뿐이지 감기에 걸리신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예방 주사를 맞으시면요. 네. 이제 살짝 일시적으로 면역이 저하가 돼요. 그렇죠. 이제 내가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내 몸이 그 예방주사 애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면역 체계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감기를 다른 때보는 좀 약간 그냥 콧물 조금 나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때는 네. 조금 약간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싸우다가 그 감기를 참아 같이 싸울 힘이 조금 부족해졌던 그쵸, 거고. 싸우곤 있지만 옛날만큼 확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좀 힘든 거죠. 이렇게 좀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려요. 저희 해피 약국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제가 백신 맞으신 분들한테는 꼭 얘기 드려요. 제발 물 많이 드시고 제발 집에서 쉬세요. 잘 쉬어라. 그러지 않으면 덜컹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져 있고 힘든 상황에서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네, 독감도 걸릴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그래서 제발 쉬시라. 그리고 음주도 조금 약간 좀 약하게 하셔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었대요. 어제 음성이었지만 기침은 조금 나는 상황이다. 네네네. 그럼 맞으셔야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맞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독감 주사를 맞지 않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요런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근데 어떤 약 아니면 어떤 백신이든지 그 약이나 백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안 맞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그 전에 이렇게 심한 반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알러지 반응은 여기 팔에 뭐가 두드러기가 났어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입술이 붓고 네. 기도가 붓고 입술이 붓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이제 알러지 증상 중에 하나예요. 신호군요. 네, 네네. 그렇게 붓고 눈 쪽 이렇게 붓는 분들은 안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또 한동안 또 문제가 됐었던 건데 네. 요게 이제 뇌신경을 포함한 말초신경의 급성 마비 질환이에요. 정말 몇백만 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 소아보다는 어른이 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걸리는 건데 요런 거 백신 맞으시고 어떤 백신이든지 맞으시고 요런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CDC에서는 맞지 않는 게 좋다고 권장드리고 있죠. 네네. 진짜 사람 수만큼의 그 수백만 가지의 체질이 있다 보니까 네, 모두에게 맞아요. 다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런 길리안-베어 신드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 고령의 남성분들에서 조금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군요. 요런 이제 얼굴이 부어오르는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조금 더 많긴 했었어요. 한국 네네. 분들은 요런, 근데 모든 그렇진 않아요. 이제, 제 동서도 요런, 이제 네네. 동서까지 나오는데. 가족력 다 깨고 있어요, 이제. 동서가 약간 이런 좀 심각한 알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항상 근데 이런 분들은 맞지 말란 게 아니라 네. 맞으시고 싶으시면 병원에서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와 이제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슈퍼비전이 있는 게 좋죠. 네네네. 보고 그러네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네.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애나필렉시스라고 기도가 붙는 거는 안 맞으시는 게 좋죠. 호흡이 완전히 막힐 수 있게 네, 되니까. 기도가 붙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약국에 예약하고 가야 하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약국에 네. 예약 필요 없으세요. 네. 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라는 말에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약국을 약과라고. 그리고 낭설에 의하면 독감 주사 날씨가 쌀쌀할 때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기에 좋은 기온이 있나? 원래는 이제 네. 이게 쌀쌀한 날씨가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낭설이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그렇군요. 최적의, 그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제일 좋은 시즌은
제일 좋은 건 솔직히 10월 달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커밍순입니다. 커밍순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독감 주사가 한 6개월을 가요. 6개월을 가니까 저희가 이제 독감 시즌이 5월 달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월 달쯤 맞아라. 그리고 이게 맞으면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14일이 걸려요. 완벽한 이제 내 몸이 무장이 끝날 때까지. 네네네. 그래서 10월 달 초, 10월 중순. 원래 독감이 정말 피크인 게 11월 달, 12월 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맞으라고 이제 많이들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쌀쌀할 때 네. 맞으라고. 그래서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네. 그래도 하여튼 이제 10월이 시작하니까 제가 먼저 가서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오세요. 네. 그다음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딸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 고민 중에 방송을 듣게 돼서 문의를 드려야겠다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 딸이 7월에 파이자 백신 2차를 맞았는데 그 후로 생리를 한 달에 2번씩 한답니다. 요런 좀 증상이 있어서 지금 검증에 들어가고 있죠. 그죠? 요거 제가 많이 봤어요. 파이자. 네네. 제 딸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가 또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이 부작용이 없어지는 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요거 아마 따님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많이 들었고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백신이 지금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부작용이 완벽하게 지금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임상 실험이 넉넉하게 완전히 된 건 아니니까. 지금 요거가 제가 여기서 이거는 딱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런 케이스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인터넷 그 기사를 봤는데 요런 여성들의 거를 또 지금 따로 다 모으고 모아서 또 더 알아보고 있는 지금 연구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러다가 또 괜찮아진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괜찮아질 건데 너무 이제 걱정이 되시면은 한번 이제 의사 선생님. 근데 그죠?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마 조금 네 병원 가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가서 네네. 근데 아마 피 검사나 이런 거 해도 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일시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아이인데 이제 그 주사 맞고 나서 겨드랑이 밑에가 맞아요, 엄청 맞아요. 이렇게 부어 오르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처럼 또 림파선, 림프. 네네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분들인 경우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뭐 때문이다가 정확하게 나온 게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닥터랑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좀 너무 되지 오래 않을까. 지속되시면은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코비드 백신 부스터샷도 예약 없이 맞을 수 있는지요? 라고. 네. 저희는 지금 모든 백신을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대상포진부터 파상풍 다 하는데 코로나 플루 다 예약 없이 해드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쵸. 예약을 잡는 게 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약 없이 그렇군요. 자, 이제 근데 정말요.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왜냐면 오늘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10월 가기 전에 만약에 우리 약사님만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모셔서 이 독감에 대해서 마저 좀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를 좀 드리시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투비 컨티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도 우리 얼른 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해피약국에서는 이제 독감 예방주사 시작했어요. 네. 65세 이상에 맞으시는 하이도스도 있고요. 네. 기본에 전 연령이 맞으시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맞으시는 것도 있어요. 네. 아직 독감 주사 안 맞았다면 예약 없이 그냥 방문 가능하시고요. 네. 또 코로나 주사 뿐만 아니라 폐렴 그리고 대상포진, 파상풍 또 이제 애들이 학교 12살에서 올라갈 때 맞는 뇌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각종 예방 접종이 있어요. 이제 의사 처방 없이 예약 없이 가능하시니까 이걸 아직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약국에서 맞으실 수 있는 거를. 맞아요. 혹시 대상자시면 얼른 와서 맞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